우리 등비급수 활용이라는 이 단원 안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4개라고 말할게 그냥 4개를 배우는데 첫 번째가 순환소수랑 관련된 거를 배우고요. 두 번째에서는 위치랑 위치 말고 좌표랑 관련된 거를 배우고 그 다음 여기서는 길이, 넓이 요렇게를 배우는 겁니다. 요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순환소수랑 관련된 걸 배우는데 이건 중2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하지? 9분의 2라고 하겠지. 얘는 실제 답은 일단 9분의 2입니다. 그런데 이 0.2땡 이것의 의미가 뭐가 반복하고 있는 거야? 2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 2만 이렇게 계속 쓰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 써볼게.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2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계속 더하는 거네? 뭐야? 급수야. 계속 더하는 거 뭐지? 급수잖아. 자, 그런데 이 숫자들은 같은 수를 계속 곱해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곱하고 있죠? 10분의 1을 계속 곱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등비급수죠. 네. 순환소수 문제는 등비급수였던 겁니다. 얘가 10분의 1이 공비이기 때문에 수렴을 합니다. 어디로 수렴하니? 라고 하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인 0.2 10분의 2로 수렴을 하겠죠. 그럼 얘는 지금 10분의 9가 되고 얘는 10분의 2가 되니까 9분의 2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순환소수는 등비급수 문제였다 라고 하는 거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네. 됐죠? 이제 어떤 거를 구하는지를 잠깐 보면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분 길이들을 계속 더하고 있죠? 뭔가 계속 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있네 대놓고 급수 계산하세요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여기 보니까 이런 과정을 뭔가 반복을 할 때 총 무게가 얼마냐. 그럼 얘들아 끝도 없는 거를 계속 뭔가를 더할 때 답을 얻어냈다 라는 건 결국 얘가 뭐 했다라는 거야? 수렴했다라는 뜻이겠지. 맞지? 수렴을 했어. 그러면 같은 작업을 계속 할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보면 75% 수거하고 80% 재활용하고 75% 수거하고 80% 재활용하고 뭔가 규칙이 반복을 하잖아. 맞죠? 이렇게 일정한 규칙이 반복을 한다라는 거는 같은 거를 맨날 곱해 나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얘들은 일정한 규칙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서 같은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 등비수열이네. 근데 뭔가를 다 합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 거거든.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야? 등비급수 문제다 라는 거를 딱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등비급수 문제에서는 지금 뭐밖에 안 묻는다 그랬지? 수렴할 때에 해당하는 것밖에 묻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공비를 찾아야겠죠? 근데 그 내가 찾은 공비가 만약에 수렴 안 하는 범위야. 그럼 너희 잘못 찾은 거야. 내가 공비를 찾았는데 수렴 안 하는 범위의 공비가 찾아진 거야. 그럼 공비를 잘못 찾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공비는 반드시 어느 범위에 들어와야 돼? 절대값을 씌웠을 때 1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찾아야 되니? 첫째 항이라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원하는 첫째 항. 자, 문제마다 달라요. 알겠죠? 첫째 항은 문제마다 달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럼 정답은 얘들아 무조건 뭐야? 라고 하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라고 정답을 딱 써주면 그게 답인 거예요. 자, 일단 문제를 확인하는 거야.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근데 다 더하려 하네? 등비급수. 그러면 첫째 항 공비 찾으시고 계산하면 끝. 근데 이런 유형에는 이제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좌표랑 관련된 묻는 문제가 있고요. 얘가 제일 힘들어요. 두 번째는 길이, 세 번째는 넓이 문제가 존재하는 거고. 쉬운 순서로 갑시다. 길이가 제일 쉽고 그다음 넓이, 제일 힘든 건 좌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길이가 제일 쉬워요. 길이. 자, 길이부터 갑시다. 자, 필수 예제 11번. 여기 지금 처음에 얘들아 X, O, Y가 30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OP라는 선분 길이를 2로 하는 곳에 P라는 점을 찍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쪽에다가 수선을 내렸어. P1.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을 내려 P2.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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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할 때 내린 수선들 있지, 수선들. 그 수선의 길이를 다 더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봐봐 얘들아. 요 수선 길이가 첫 번째 거 아니니? 맞지? 여기 첫 번째 내린 수선이야. 그 다음에 요 수선이 두 번째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그어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 빨간 거 있죠?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2예요. 여기가 30도예요. 그럼 얘는 사실은 2 사인 30도인데 얘가 왜 이렇게 쓰는지를 먼저 한번 배우고 앞으로 써먹어서 알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세타입니다. 요거 길이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들아, 요거 있죠, 요거. R과 이 I는 세타 입장에서 사인의 관계죠. 맞지? 내가 잠깐 네모라고 할게.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야? R분의 네모지. 그럼 네모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R 곱하기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겠네? 그래서 빗변 길이가 주어지고 각이 주어지면 이 높이라는 거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요 밑변. 이걸 우리가 잠깐 세모라고 할게요. R과 세모는 무슨 관계예요? 코사인 관계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R분의 세모입니다. 그럼 이 세모라는 거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밑변이라는 놈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세요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P1이 왜 2 사인 30도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이게 빗변이 2고 여기 30도면 요 높이는 2 사인 30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서 얼마였다고? 1이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 노란 거. 자, 노란 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해볼까? 그럼 얘들아, 요거는 그냥 연습하는 거야. 요건 얼마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2 코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됐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노란 거 가는데 자, 요 노란 거는 얘들아 요쪽 직각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요쪽 직각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건데 요 직각삼각형에서는 여기 요까지가 빗변이죠. 그럼 요 빗변의 길이가 아까 뭐라고 썼던지 기억나? 얘가 2 코사인 30도였기 때문에 얼마라고? 루트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지? 그렇다면 요 노란색은 이 직각삼각형이 반대로 좀 뒤집어져 있어서 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얘가 빗변이죠. 그 다음에 얘가 각이 30도잖아요. 그럼 요 길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루트 3 사인 30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니? 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요 보라색 갑시다. 보라색. 요 보라색은 길이만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길이만 한번 찾아볼게. 잘 봐봐. 여기가 몇 도니 얘들아? 여기 60도인 거 보이지? 얘가 60도야. 그렇다면 얘가 요쪽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는 빗변이야. 맞아? 그럼 빗변이고 얘가 60도니까 요거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 길이 2분의 루트 3에다가 사인 뭘 한 거지? 60도를 한 거야.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4분의 루트 3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P1이라는 선분 길이는 1이고요. P1, P2라는 선분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P2, P3라는 선분 길이는 4분의 루트 3이었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지. 이런 거를 계속 다 더하고 싶다. 급수겠죠. 근데 여기 구성되어 있는 수열이 2분의
얼마? 엄마 친구야 이거 계산 잘못했는데 너희 내한테 이럴래? 2분의 루트 3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얼마지? 4분의 3. 그러면 여기가 4분의 얼마? 3이죠. 그럼 얼마를 계속 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을 계속 곱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일단 등비급수예요. 맞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내가 원하는 그놈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항상 뭐라 했어? 풀마 진분수라고 표현하죠. 진분수는 분모분자 중에 누가 더 커? 분모가 더 큰 거거든. 얘들아 2가 커 루트 3이 커? 2가 크지? 그냥 진분수가 맞아요. 그러므로 이 아이는 어디로 수렴하느냐?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이걸 다 구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때까지 뭐 한 거야? 얘가 시킨 대로 해본 거야.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입장에서. 내가 이걸 다 더해보라고 그랬잖아. 그럼 너희가 있으면 써봐야지 처음에는. 처음엔 써봐야 돼요. 알겠죠? 안 보이니까.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다시. 자, 결론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도형과 관련된 급수 문제는 다 등비급수예요. 이제 등비급수라고 가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등비급수는 같은 수를 계속 곱해 나가겠죠? 같은 수를 계속 곱해 나간다라는 거는 이제 공비가 일정하다라는 판단을 딱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처음에 내가 이거는 이 삼각형에서의 그냥 한 변의 길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삼각형에서의 그냥 한 변의 길인 거야. 근데 이 두 삼각형은 얘들아 닮았어. 맞지? 자, 노란 거. 이 노란색이 들어있는 이 삼각형은 얘가 2고 얘가 30도인 직각삼각형이었던 거고 그 다음 이 빨강색이 들어있는 거 있지? 이 빨강색이 들어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약간 길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가 30도인 또 다른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닮았잖아. 맞지? 그러면 닮았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닮은 비라는 걸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2가 적혀 있잖아. 여기 2가 적혀 있으니까 나는 요 정도는 구해내야 되거든. 그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하고 보면 자, 요 변이 누구냐면 요쪽 직각삼각형에서의 요건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맞죠? 요 정도는 우리 아까 얼마인 거 구할 수 있었나요? 루트 3인 거 구할 수 있었으니까 요 변의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된 거야? 루트 3이 된 거지. 요런 삼각형들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었던 아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2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직각삼각형에 루트 3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 닮은 비가 얼마니?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2대 루트 3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2대 루트 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비를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얘들아 이 앞쪽에 쓰는 거 있지? 이 앞쪽에 쓰는 거 무조건 숫자 1로 만들어야 돼요. 얘를 숫자 1로 만들려면 뭐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대 2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때 여기 적혀있는 숫자 있죠? 여기 적혀있는 숫자. 이 숫자를 우리는 앞으로 길이 문제에서의 공비, 길이 공비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구했던 거랑 어때요?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길이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공비가 얼마인지 아는데 첫째 항이라는 게 뭐였지? 이 노란 거 길이 아니었니? 노란 거 길이 얼마였어? 요거 길이 얼마지? 요쪽이지 요쪽 맞지? 요 길이 얼마라고? 1, 여기 1 딱 들어오는 거지.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이제 전제를 깔고 가야 편한 겁니다. 아, 나 앞으로 다 등비급수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등비급수 문제들은 같은 규칙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니까 어떤 도형이 나오든지 간에 닮은 비를 찾으셔야 돼요. 닮은 비를 찾고 나면 보통 앞에 수가 존재할 거거든. 그럼 여기를 뭐로 만들어야 돼? 1로 만들면 요 뒤에가 결정이 되겠지. 요 놈이 길이 문제에서의 공비다라고 본다라는 거. 얘기 지금 그림이 없어. 12번에. 그럼 너희가 얘를 읽고 그려야 돼. 자, 보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그 원 안에 정삼각형을 일단 한 개 넣어라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애들 원을 이렇게 한 개 그려. 자, 이렇게 원을 한 개 그리고 이 안에 뭘 넣으라고? 지금 정삼각형을 넣어야 돼. 그럼 내가 정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정삼각형을 딱 하나 그렸습니다. 이 첫 번째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정삼각형 안에 내접원을 한 개 그려야 돼요.
요 안에 4접원을 한 개 그리는 거야. 맞지? 그 여기다 이제 4접원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원을 이렇게 한 개 딱 그리는 거야. 4접원을.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 원 안에 또 뭐를 그려라고? 정삼각형을 또 하나 그려라. 그러면 이 안에 정삼각형만 그리면 되지 얘들아. 그러면 애들이 정삼각형을 요렇게 그리거든. 아니에요? 요렇게 그리면 계산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정삼각형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 접점을 이용해서 거꾸로 그리세요. 이렇게. 네. 됐죠? 그리고 또 그 안에다가 이렇게 뭐 원을 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 요렇게 이번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한 번은 똑바로 한 번은 반대로 똑바로 반대로 똑바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삼각형을 쭉 그려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궁금한 건 뭐냐면 정삼각형 넓이를 다 더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정말 한번 구해볼 거예요. 구해보고 빠르게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었냐면 요게 큰 원의 중심이 여기고 요거 길이가 1이었습니다. 됐지? 얘들아, 원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왔는데 우리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접원이죠?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 그래요. 근데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위치가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 정삼각형 입장에서 이 남아있는 길이는 2대1의 비를 가질 거라서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삼각형은 높이가 얼마니? 2분의 3이겠지? 됐지? 자, 그 다음 얘들아, 요 작은 정삼각형 쳐다봐봐. 얘도 여기가 무게중심 아닐까? 또 2대1의 비를 가지겠지? 그럼 요만큼은 얼마겠어? 4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1과 4분의 1의 합이니까 4분의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높이 알면 우리가 여기 60도인 거 아니까 1대 2대 루트 3으로 요거 길이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애들이 말을 할 거예요. 그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2루트 3분의 3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2루트 3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원의 넓이 A1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얼마야? 두 개 더하면 2분의 루트 3분의 6. 그러면 루트 3분의 3 하면 되겠지? 그다음 높이는 얼마지? 2분의 3이잖아. 그럼 계산해보자. 그럼 얘가 4루트 3분의 9 이렇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거야. 자, 두 번째 거 가볼게. 얘가 4분의 3이야. 그럼 요거 길이는 4루트 3분의 3이지. 그럼 요거도 똑같이 4루트 3분의 3이니까 두 번째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얼마? 요거 두 개 있는 거니까 얼만데? 곱하기 할 거라서 2루트 3분의 3 하겠지? 높이는 얼마지? 4분의 3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해볼까? 4, 4, 16 루트 3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등비급수라는 가정을 깔고 갔기 때문에 보통 항 두 개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항을 두 개 구했을 때 넘어가는 게 얼마가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4분의 1을 곱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찾은 거야. 그러면 공비가 4분의 1이고 첫째 항이 4루트 3분의 9니까 수렴을 합니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합니다. 얘가 답이에요 일단. 됐죠? 이 방법은 어떻게 해서 푼 거야? 내가 첫 번째 정삼각형 넓이 구하고 두 번째 정삼각형 넓이 구하고 이렇게 해서 구한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냐 이거지.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했어 아까? 공비. 그거 말고 보니까 공비를 찾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된다 했지? 닮은 비를 찾아야 되는 거야. 닮은 비만 찾으면 되는 거야. 다시로 돌아와봐. 여기 잠깐 볼게요. 지금 삼각형들끼리도 닮았겠지만 누구도 닮았겠니? 원들끼리도 닮았을 거야. 왜냐면 원 안에 넣고 원 안에 넣고 원 안에 넣고 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닮은 비라는 거를 삼각형으로 찾으셔도 되고 원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원 반지름 얼마예요? 1이죠.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그렇죠.
그럼 요게 닮은 B죠. 됐어요? 이미 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싸 땡큐 다 맞지?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건 얘들아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길이 공비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지금 길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넓이 문제입니다. 넓이 B는 닮은 B를 뭐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닮은 B를 제곱을 하면 1대 4분의 1이겠죠. 그럼 어차피 여기 1로 잡았을 거기 때문에 길이 공비에 해당하는 거를 뭐 하면? 제곱을 하면 넓이 공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넓이 공비는 얼마야? 일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럼 첫째 항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야. 이렇게 공비를 다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어떻게 해요? 자, 첫째 항은 첫 번째 넓이 찾으러 가면 되죠. 첫 번째 넓이 정도는 요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삼각형 넓이. 네, 첫 번째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계속 더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첫 번째 정삼각형 넓이 정도는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공비를 내가 간단하게 구하는 연습을 해주는 거지 두 번째 정삼각형을 구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똑같이 이거 쓰시고요. 공비만 재빠르게 구한 다음에 같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요거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여기 10번에 얘를 먼저 하기 전에 얘부터 다시 직각삼각형이 있고 얘가 R이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 길이는 R 사인 세타다 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요거 길이는 R 코사인 세타다 라고 했던 거. 요거 알아야지만 지금부터 풀려고 하는 문제가 좀 수월해집니다. 자, 요 문제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요게 그림이거든.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일단은. 자, 어떻게 그리냐면 길이가 1이고 길이가 2분의 1, 4분의 길이는 계속 줄여가고 있는 거 보이지? 길이 계속 줄이고 있고 30, 60, 자 처음에 30 있는데 60, 60, 60, 60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그려나갈 때 어떤 PN이라는 점이 있을 건데 어디에 가까워지니? 어디에 가까워지니? 극한 묻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처음에 뭐라 했냐? 30도를 이루면서 길이가 1인 걸 그려라 이렇게 말했어. 자, 30도를 이루면서 길이가 1인 거를 그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요거랑 요거 사이는 60도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반을 자르면 30도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30도 올라가면서 길이를 절반으로 줄여라 그랬으니까 이거 길이는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길이를 또 줄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에 가까워지지. 이렇게 좀 맞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거든? 요 가까워지는 것이 좌표로 따지면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좌표, Y좌표를 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X좌표 한번 할 거고 Y좌표 한번 할 거고 두 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X좌표만 봅시다. 자, 얘가 길이가 얼마라고? 1이야. 수선을 딱 내렸어. 그럼 우리가 요거를 우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1 코사인 30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 맞지? 이게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겠지? 그러면 요 자리가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P1의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P1의 X좌표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됐죠? 이제 P2 갈게요. P2. 자, P2 여기 있어요. 요거 길이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수선을 딱 내리면 요거 길이는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30도 곱하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그런데 P2의 X좌표는 여기거든. 요게 뭐냐면 P1의 X좌표에서 이거 길이만큼 왼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P1의 X좌표여서 왼쪽으로 가겠지. 요거 길이만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만큼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요까지 계산한 게 P2의 X좌표인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얘가 길이가 4분의 1이거든. 그러면 수선 딱 내리면 요거 길이는 4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P3의 X좌표는 여기야.
이거는 P2에서 요만큼을 추가하는 거야. 그럼 다시 더하기로 가는 거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이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을 찾으세요 라는 게 극한 찾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Pn의 좌표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계산한 게 Pn 좌표인 거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잘 봐리. 노란색은 P1 X좌표야. 그런데 노란 거에다가 빨간 거를 계산한 게 P2 거야. 노란 거부터 파란 거까지 계산한 게 P3야.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물 전체 있지. 이 전체가 Pn의 X좌표인 거야. 그러면 이 Pn의 X좌표의 극한을 찾는 거였겠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바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것들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SN이다. 그럼 얘는 리미트 SN이야. 리미트 SN.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SN. 리미트 SN이 뭐라 그랬지?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뭐야? 급수지. 자, 그럼 우리는 급수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은 이 SN을 먼저 살펴보면 요렇게 넘어가면서 얼마를 곱하고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하고 있죠? 그러면 무슨 급수가 된 거예요? 등비 급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등비 급수의 그 곱하는 수가 공비가 되는 거니까 1 빼기 공비 쓰시고 첫째 항은 누구? 저 노란 거. 저 노란 거가 첫째 항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3이고 그럼 2 날라가니까 3분의 루트 3. 이게 뭐냐면 Pn의 X좌표가 가까워지는 곳 3분의 루트 3. 자, 이거는 X좌표 얘기고요. 이제 Y좌표 갈게요. 자, Y좌표 얘기 갑시다. 자, 다시 여기로 와서 Y좌표 볼게. P1의 Y좌표는 요거 길입니다. 요거 길이는 1 사인 세타라서 2분의 1. 요게 이제 P1의 X좌표. 아니지, P1의 Y좌표. 자, 그럼 P2의 Y좌표는 이만큼이거든. 이만큼이라는 거는 P1에다가 요거 추가란 뜻이야. 그러면 추가하는 거야. 얼만큼을 추가하냐? 2분의 1 사인 30도.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사인 30 곱한 거. 요까지 다 계산해야지만 P2의 Y좌표인 거야. 자, 그럼 P3의 Y좌표는 이거 전체가 P3인데 여기다가 P2의 거에다가 요만큼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추가한 이 전체 계산 결과가 P3의 Y좌표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까지 딱 계산한 이 전체가 Pn의 Y좌표인 거야. Pn의 Y좌표. 그거를 극한을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게 SN이라 그랬잖아, 맞지? 근데 이 SN이 얼마를 곱해 나간다고? 2분의 1을 곱해 나가기 때문에 SN의 극한이니까 이제 등비 급수가 된 거죠. 자,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인 거. 그래서 1. 자, 그럼 Pn이라는 거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하면 3분의 루트 3, 1에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13번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공장에서 75%는 수거가 돼. 나갔던 애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75%는 다시 수거가 되고 그 중에서 80%는 재활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처음에 10톤을 생산을 딱 했어. 자, 첫째 항이 10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처음에 10톤 생산을 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잘 읽어봐야 된디. 이 10톤을 처음에 생산을 했는데 이와 같은 재활용 과정이 반복된다. 자, 재활용 과정을 반복하는 거잖아. 요거 내가 처음에 생산한 거지. 얘가 나갔다가 들어온 양이 아니잖아. 처음에 생산한 양인 거지. 그리고 궁금한 거는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총무게가 궁금한 거지. 얘는 궁금한 게 아닌 거잖아. 얘는 내가 처음에 생산한 거지. 그래서 요게 나가서 들어와서 재활용되는 첫 번째 값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10톤 중에서 70%가 일단 수거가 됐고 그 중에서 80%가 재활용되는 거지.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야. 얘가 이제 A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그 중에서 75%가 수거가 되고 80%가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얘가 A2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요 A1에서 요 A2로 가는데 만약 A1에다가 이만큼을 곱하면 A2가 된다라고 했지? 그럼 A2에다가 또 이만큼을 곱하면 A3가 될 거잖아. 그러면 A1에서 A2로 넘어가는 요 과정이 0.75에다가 0.8을 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75고 얘는 10분의 8인 거니까 당연히 얘는 진분수 꼴이라서 수렴하는 공비를 가지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무게의 합을 묻는 거잖아. 근데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아, 확인 부분합의 극한으로 할 건데 이 부분합의 극한으로 하려고 쳐다보니까 이 SN 자체가 등비수열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등비급수다라고 해서 1 빼기 이제 공비분해로 가는 거야. 공비가 이건 거지. 100분의 75, 10분의 8. 첫 장은 누구야? 하면 A1이 첫 장이거든? 근데 A1이 누구지? 요게 A1이었던 겁니다. 10 곱하기 100분의 75, 10분의 8.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것이 알루미늄 캔 무게의 합이다 라고 보는 거.